자, 이제 수열 파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수학 1은 마지막 파트예요. 수학 1이 이제 계산력 파트 중에서 계산력 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수열 파트는 좀 논리력을 더 많이 강조하는 파트야. 그래서 배울 때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 풀려고 그러면 진짜 되게 안 풀리는 그런 되게 어려운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진짜 많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찬찬히 한번 볼게요. 일단은 수열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수열이 뭔지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쪽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이런 것들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열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쉽게 말하면 그냥 수를 뭐 하는 거다? 얘는 나열하는 거다. 수를 나열하는 거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얘를 수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얘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하는 거. 요거를 가지고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요 규칙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수를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수를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규칙이 뭔지를 판단할 거고 수학에서 그 규칙 중에서 제일 유명한 두 개를 이름을 붙여놨어요. 등차라는 규칙이랑 등비라는 규칙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런 것들 배우게 될 텐데 어쨌든 이 규칙, 이 규칙을 너희가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일단 천천히 한번 가볼게.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었어요. 그 다음이 3이었고요. 그 다음이 5였습니다. 그 다음이 7이었네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봐도 9지. 그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이씩 증가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그런 규칙을 말하는 거야. 그런 규칙을.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2에다가 그 다음 게 4였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뭔지 몰라. 그렇지만 여기는 얘에다가 8을 해볼게. 규칙 보이니? 규칙 뭐예요? 이씩 곱해집니다. 그죠? 다음 건 뭐겠어? 16.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겠지? 이런 규칙 판단하는 거. 오케이? 그런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될 겁니다. 한 몇 개만 더 해보자. 여기서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가볼까? 1 곱하기 2라는 수가 있었어. 그다음 두 번째는 2 곱하기 3이라는 수가 있었대. 그 다음에 3 곱하기 4라는 수가 있었대.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될까요? 그렇지. 4 곱하기 5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규칙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 규칙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를 보기 전에 만약에 2 다음에 그 다음에 6이고요. 그 다음에 12고요. 그 다음에 20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 항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왜 40이라고 생각했어? 이 다음 항은 뭐냐면 30입니다. 왜 30이냐면 얘가 얘거든. 얘가 얘거든. 그지? 그 다음 건 뭐겠어? 5 곱하기 6이겠지. 그죠? 다음 거 5 곱하기 6. 그러니까 다음 거는 뭐겠어? 30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이 지금 요걸 미리 해놓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런 상태의 규칙은 판단하기가 어때요? 꽤 어렵습니다. 그지? 이 규칙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열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쉬운 것들, 요렇게 쉬운 것들, 요런 것들은 아예 이름을 붙여놨어요. 얘는 지금 몇씩 더해집니다. 2씩 더해집니다라고 해서 얘는 차이가 똑같다라는 규칙이다라고 해서 등차라고 이름을 붙여놨고 여기는 얘는 비가 똑같다라고 해서 등비 이씩 곱해지는 거니까 등비라는 규칙입니다. 이름 붙여놨고요. 얘네들은 뭐 이름이 붙어있는 규칙은 아니지만 이런 규칙들을 너희가 하나씩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규칙 자 1, 3, 5, 7, 9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 가지고 요 수열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수열에서 여기는 얘네들이 각각 하나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항이라고 불러요. 항. 오케이? 여기는 항.
항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랬는데 여기는 얘를 첫 번째 있는 항이라고 해서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두 번째 있는 항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이라고 부르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얘를 맨날 그렇게 부르기 좀 힘드니까 얘를 첫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씁니다. A1 이렇게 써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는 얘는 두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2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는 얘는 세 번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A3 이렇게 쓸 거야. 그다음에 A4, A5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A6이 궁금하다, 여섯 번째 항이 궁금하다 이런 뜻이 될 테니까 그죠? 여기는 얘는 뭐가 될까요? 1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각 항들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줘, 가장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규칙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규칙을 판단했다면 규칙을 찾았어라고 한다면 그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몇 번째 항을 구할 거냐면 얘를 n번째 항을 구합니다. 그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러? an이라고 불러. 오케이? an이라고 불러. 얘를 구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 하나만 알게 되면 내가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가 되니까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항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얘는 n번째 항, 그 다음에 an, 여기는 일반 항, 여기는 얘는 세 개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n번째 항이 일반 항이고 그 다음에 걔가 a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쭉쭉 갔을 때 여기 n번째 항 an은 뭐가 될까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 홀수들이잖아 얘는 결국, 그지? 홀수들이니까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2n-1이라고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야. 그죠? 그러면 an이 뭐였구나? an이라는 게 뭐였구나? 2n-1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일반항을 하나 구해준다면, n번째 항을 하나 구해준다면 나는 이제부터는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몇 번째 항이든 상관없이 다 구할 수 있어요. A21, 21번째 항이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요 n 대신에 21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1-1이 될 거니까 42-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다? 4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수열에서 하고 싶은 것. 수열은 뭐라고 했어? 수를 나열한 건데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겁니다. 그 규칙을 찾아주는 일이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규칙을 찾았으면 그 규칙을 가지고 뭘 찾는 거? n번째 항 일반항을 찾는 거. 오케이? n번째 항 일반항을 찾는 게 수열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얘를 왜 일반항이라고 부른다고? 요 n번째 항 하나만 알고 있으면 나는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n번째 항 하나 찾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항이든 상관없이 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수열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할 거냐면 규칙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오케이? 규칙 찾는 연습.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수열을 표현할 때 있잖아. 수열을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뭐예요? an이라고 했잖아. 그지? 일반항 an. 그 일반항에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달아주고 얘의 뜻은 뭐냐면 일반항이 얘인 수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다. 2n-1 여기는 얘다 중괄호 이렇게 쳐주면은 여기는 얘는 2n-1이 뭐인 일반항이 되는 그런 수열이군요.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수열, 여기는 얘의, 뭘 구해주세요? 세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요. 얘는 여기다 뭘 집어넣은 값? 3을 집어넣은 값.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뭐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합니다. 그냥 뭐겠어? A5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어쨌든 세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n 대신에 3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고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봐봐. 그래서 보통 수열을 표현할 때는 an, 일반항을 표현할 때 an, 뭐 bn, cn 이런 식으로 dn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에다가 밑에 첨자처럼을 달아가지고 요렇게 수열의 일반항들을 표현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중괄호를 만들어가지고 중괄호를 씌워줘가지고 각각의 일반항이 돼 있는 그런 수열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었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간단한 규칙 찾는 것 좀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쉬운 거부터 가자. 첫 번째 항이 1이었어. 두 번째 항이 4였습니다. 세 번째 항이 9였어. 네 번째 항은 뭘까요?
16이겠죠. 얘의 일반항은 뭘까요? 그렇지. n의 제곱이겠지. 고민할 필요 없잖아. 그냥 n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1의 제곱이었고 두 번째 항이 2의 제곱이었어. 세 번째 항이 3의 제곱, 네 번째 항이 4의 제곱이었으니까 n번째 항은 n의 제곱이겠지. 그냥 그런 규칙 가지고 n번째 항, 일반항을 찾았어. 요거 찾았으니까 내가 이제 뭐 10번째 항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10번째 항은 얼마입니다? 10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소수의 나열들, 수의 나열들을 보고 여기는 얘를 가지고 첫 번째로 뭐 해주세요? 일반항 찾아주세요. 그다음에 일반항 찾았으니까 그 일반항 가지고 내가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군요.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 음. 음. 맞아요. 잘 봐봐. 1에다가 몇 증가했어? 3 증가했지. 에다가 이건 좀 더 어려운 얘기. 나중에 수열의 합을 배워야만 그 개차 수열이라는 걸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돼. 여기 얘 다음이 요거랑 이거 7 차이 나고 요거 9 차이 나니까 다음이 25가 되잖아. 그 다음에 또 몇 차이? 11 차이 나면 36이 되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얘는 그런 규칙을 갖기도 해요. 오케이? 규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딱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내가 찾은 규칙이 제일 편한 규칙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겠구나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라고 해서 여기다 3 차이 나고 그 다음에 5 차이 나고 그러니까 몇 차이 날 거야? 7 차이 날 거야. 그 다음 몇 차이 날 거야? 9 차이 날 거야. 그 다음 몇 차이 날 거야? 11 차이 날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차이 났어. 그럼 그 다음에 몇 차이 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7 차이 난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요 두 개의 숫자만 가지고 그 다음 걸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 보통은 두 개의 숫자만 가지고 다음 걸 예상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봐봐. 얘가 여기 두 개만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그 다음 게 뭐겠니? 그렇지. 6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8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어. 적어도 몇 개는 있어야 3개는 있어야 그 규칙이 판단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그 다음이 몇이다. 다음이 여기서 2 차이 났는데 그 다음에 또 4 차이 나면서 갑자기 9 차이 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뭔가 규칙을 판단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3개 정도는 있어야 규칙을 찾아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있어야 더 정확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근데 좋은 생각이긴 해요. 그 생각이 나중에 이제 개차 수열 쪽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오케이?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어쨌든. n은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지. 왜? 처음에 우리 봐봐. 우리가 처음에 숫자를 배웠을 때 뭘 배웠어? 세는 거 배웠어. 1개, 2개, 3개, 4개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세는 거를 배웠어요.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돼. 그러니까 왜 n이라는 값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겠어? 자연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빵 번째 항도 나중에 생각하긴 하지만 없는 거고. 지금은. 그죠? 그다음 뭐 1.5번째 향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가자. 이렇게 지금 일반항 있잖아.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게 지금 EN-1이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지거나 지금 위에 있는 요 수열처럼 얘가 n제곱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는요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함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죠? 여기다 내가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똑같이 나와요.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나옵니다. 그지? 다 똑같은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는 다 집어넣을 수 있지만 여기다가는 뭐밖에 못 집어넣어? 정수밖에 못 집어넣어. 아니,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어. 여기다 1.5 같은 거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 다시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여기는 얘는 유사합니다. 거의 같다고 봐도 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FN이다를 내가 AN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소린 거야. 어차피 얘도 n에 대한 식이었을 거고 얘도 n에 대한 식이었을 테니까 두 개는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열의 일반항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하나만 더 한번 해볼게요. 어디다 해볼까? 여기다 해볼까? 어디다 해보자. 이번에는 1 다음에 3 다음에 7
다음에 15, 다음에 31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 제곱? 제곱만큼 더해지나? 여기서 2 차이 나고. 그러니까 이 차이 나는 것들로, 그러니까 얘 두 개 뺀 거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생각들, 알았죠? 아마 이렇게 하면 다 규칙 찾아내지 않을까? 아까 했던 거. 어? 그만큼 더해진 게 아니라 얘네들에다가 다 1씩 뺀 거잖아. 맞아요? 물론 더해진 것도 맞아요. 얘가 2 차이 나고 4 차이 나고 8 차이 나고 16 차이 나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 차이로 보지 말자고. 그 차이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 등차 아니면 개차 두 개밖에 없거든.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고, 차이가 일정하다면 등차로 접근하면 됩니다, 얘들아. 차이가 일정하면 등차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지 않은 건 B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규칙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꼭 차이에만 연연하지 마요. 두 개 차이에만 연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일반항이 뭐가 될 것 같아? 2의 n제곱 빼기 1이 될 것 같아.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의 1제곱 빼기 1이니까 1 되는 거 맞죠?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것들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열들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차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수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수열이 뭐예요? 수를 나열한 건데, 그치?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거다. 그러니까 수열에서 하고 싶은 일은 결국 뭐 찾는 거? 규칙 찾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규칙은 내가 보이는 것들 자연스럽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차에만 연연하지 말라고 했고, 그 규칙을 찾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끝판왕은 결국 뭐다? 찾았을 때 해야 되는 핵심적인 얘기. 그렇지, 일반항 찾는 거. 결국은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규칙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항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집니다. 모든 항들을 다 구할 수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일반적인 수열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규칙 중에서 요런 것들 뭐라고 했어? 차이가 일정한 수열, 이런 걸 차이가 같다라고 해서 등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등비라고 했었죠? 등비는 얘랑 얘의 비 2분의 4랑 얘랑 얘의 비 4분의 8이랑 얘랑 얘의 비 8분의 16이랑 이 값들이 전부 다 얼마로? 2로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자, 똑같이 이렇게 2씩 두 배씩 증가하는 저런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일정한 규칙에서 더한 게 일정한 거랑 곱한 게 일정한 거 두 개는 이름을 붙여놨다고 했고, 그게 등차 수열,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 두 개로 이름 붙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다시 등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등차 수열하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좀 풀어보고 갈게요. 규칙들을 한번 좀 봅시다. 일단은 얘는 지금 나한테 뭘 줬구나? 일반항을 줬구나. 그죠? 일반항을 줬어. 수열의 일반항을 줬어. 그 다음에 첫 장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첫 장은 얼마일까요? 3입니다. 그 다음에는 5가 될 거고요. 7이 될 거고 9가 될 거야. 얘는 첫 장이 뭘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첫 장은 뭐가 될까요? 3, 9, 27, 8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 4, 9, 16 이렇게 되겠죠? 얘는 5, 그렇지, 3, 4. 얘네다 뭐 넣을 게 없잖아, 얘는. 그지? 그냥 첫째 항도 3이었고 둘째 항도 3이었고 셋째 항도 3이었고 넷째 항도 모든 항이 다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뭘까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2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이었군요. 이런 거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보자. 첫 번째부터 봐봐. 4, 8, 12, 16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4의 배수들이네요. 그죠? 일반항 뭐가 될까? 4n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거는 10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세 번째 거는 이런 건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거 있지? 두 개로 돼 있는 건 두 개 따로따로 봐. 앞에 거 따로 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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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따로 봐. 뭐가 돼요? n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뒤에 거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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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n번째 항은 n이겠죠. 됐습니다. 이해돼요? 그냥 저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내면 된다는 소리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보면 돼요. 자, 마찬가지. 다음 보자. 다음 규칙을 알아보고 5항과 7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얘 봐봐. 어떤 규칙 가지고 있니? 60 커지네. 그지? 60 커지네. 60 커지네. 다음 건 뭐겠어요? 25. 그 다음 건 31. 그 다음 건 37 되겠죠. 얘가 5항이 될 거고 얘가 7항이 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뿔맛 바뀌고 있다. 그지? 그러니까 다섯 번째 건 뭐가 되겠어? 그냥 5가 될 거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5. 그 다음엔 5가 될 거야. 얘도 일곱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라고 얘들아? 따로따로 보라고. 오케이? 쉬운 거부터 보자. 얘만 봐봐. n번째 항 뭐가 되겠어? n이 되겠죠?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n번째 항은 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다섯 번째 항을 구해주면 뭐가 되겠어? 6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엔 7분의 6, 그 다음엔 8분의 7이 되겠죠. 얘가 다섯 번째, 얘가 일곱 번째. 이런 식으로 규칙들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다음 또 일반항 구해주세요. 마찬가지 계속 규칙 찾아가 봅니다. 6인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8이 됐어. 그 다음에 27이 됐어. 그 다음에 64가 됐어. 어떤 규칙이다? 그렇지.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n의 세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자, 쉬운 거부터 보자. 앞에 거부터 얘를 보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니? 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곱하기 할 거야. 그거보다 하나 더 큰 거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일반항 찾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봐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건 어때요? 1, 2, 3, 4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어. 그죠? 1, 2, 3, 4 이렇게 가고 있잖아. 1, 2, 3, 4만 봐봐. 1, 2, 3, 4는 뭐야? 그냥 n이죠. n번째 항.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렇지? 곱하기 뭐가 돼 있다? 마이너스 1에 n제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나 팁을 하나 얻어가자. 이렇게 지금 부호가 계속 바뀌고 있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곱해주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1이랑 마이너스 2랑 그다음에 3이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4랑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 1, 2, 3, 4 규칙은 n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에 n제곱을 곱해주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첫 번째가 양수였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플러스 1. 오케이? 플러스 1. 아니면 지금 이한이가 말했듯이 여기다 뭘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하나 달아줘도 괜찮아요.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렵니? 어려워요? 할만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유제 10-2번까지 너희가 한번 쭉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질문하고 그 다음 등차 수열로 넘어갈게요. 봅시다. 1번에 3번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밑에 것만 봐봐. 땅땅땅땅땅 어떻게 돼? n 그죠? 얘는 땅땅땅땅땅 뭐가 되겠어? 2n-1 되겠지. 됐습니다. 저런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위아래로 그냥 하나씩 분리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또 2번에 4번도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2번에 4번은 뭐였나요?
와, 얘 일반항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거지. 그죠? 재밌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이거는 봐봐, 얘들아.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9랑 99랑 999랑 그다음에 9999랑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 일반항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지 않니? 얘는 뭐 하면 돼? 10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하면 돼. 10-1, 100-1, 1000-1 이렇게 될 테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얘는 어때? 1이지, 1.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1이고 그 다음 거는 1 더하기 10이고 그 다음 건 1 더하기 10 더하기 100이고 그 다음 건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그지? 이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해주면 될까?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9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답이겠다. 어렵다, 그지? 2번에 1번? 얘는 뭐 방법이 뭐 이렇게 되겠지. AN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함수라고 했잖아.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 그래서 n이 뭐였을 때 홀수였을 때는 그냥 2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n이 짝수였을 때는 얘는 뭐 4가 됩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오케이? 그냥 저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써도 괜찮겠니? AN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 3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지? 3 뿔마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3에다가 마이너스 1한 거, 3에다 더하기 1한 거, 3에다 빼기 1한 거, 3에다 더하기 1한 거 계속 그렇게 갈 테니까 저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됩니다. 일반항이라는 거 하나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둘 다 가능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표현하면 어떻게든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서술형 같은 거 둘 다 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야. 쌤이 다 그 문제 보면서 체크하시는 그치? 다 감안해 줍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걸로 서술형을 낼 일은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등차 수열이다라고. 등차 수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보자.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 이라는 거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 차가 다 같다. 그지? 얘 말뜻 자체가. 얘들아, 우리 수학 공부하면서도 한자 공부, 그러니까 한자를 잘 알고 있으면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말뜻에는 다 한자어들이 있잖아. 그지? 그 한자어들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자라고 하는 같을 등자를 써요. 같다. 같다. 차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뭐 그냥 말 그대로 차. 차가 같다. 이런 거지. 등차라는 건 차가 같다. 그래서 차가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결과가 다 같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봐봐. A1이 있고요. A2가 있어요. A3이 있습니다. A4가 있네요. A5가 있네요. 땡땡땡땡땡땡 가서 AN이 있었고요. AN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얘보다 하나 더 많은 AN 플러스 1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나한테 뭐라고 주냐면 여기는 요 두 개의 차이가 같다라고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주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d라는 값으로 같아요. 이렇게 d라는 값으로 같아요. 이렇게 상수 얘를 일정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는 얘가 등차를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다 얘들아 1 집어넣어봐. 여기는 얘 d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돼요? a1 마이너스 다시 a1, a2가 이렇게 d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가 또 d 차이 난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2, a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가 d 차이 난다는 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요거가 d 차이 난다는 소리고 여기는 얘도 또 d 차이 난다. 다 d씩 차이가 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주어져 있는 저 수열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얘들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에 어쨌든 수열을 봤어. 수열이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뭘 만드는 거? 일반항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지금부터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봐봐. A1이라고 하는 건 뭐니, 얘들아? 그냥 A1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다음에 A2라고 하는 건 뭐겠어, 그럼? A1에다가 D를 더한 거죠. 맞아요?
A1에다가 D를 더한 게 A2죠.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A3이라는 건 얘에다가 D를 더한 거죠. 아니면 얘에다가 D 더하기 D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얘는 A2에다가 D를 더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고 A1에다가 D 더하기 D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이제부터는 요거 말고 요거인 규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그럼 A4는 뭐가 될까요, 얘들아? A4라고 하는 건 A1에다가 D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되겠죠. A5는 뭐가 될까요? A1에다가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가 될 거예요. 그죠? D. 그래서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는 얘는요. A에다가 이게 A1이 A라고 있어요. A에다가 그냥 D 한 거야. 이게 1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 A에다가 2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는 A에다가 3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얘는 A에다가 4D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나? 졸리면 안 돼요. 억지로 안 졸릴 수는 없지만 깨려고 노력은 해줘야죠. 오케이? 다시 그럼 봐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 여기는 얘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는 얘는 이거에다가 빵 D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때? 하나 작아. 맞아요? 여기는 얘도 얘보다 하나 작아요. 얘보다 하나 작습니다. 얘보다 하나 작네요. 얘보다 하나 작습니다. 그죠? 더하기죠, 더하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야.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구해보자.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일반항 AN이 궁금합니다. AN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AN은 뭐가 된다? A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그렇지. N-1번 더하면 걔가 뭐가 된다? 일반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한 거냐면 이런 거야. 봐봐. A1에다가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D 더하기 여기까지 더해서 여기는 얘를 만들어낸 느낌이야. 그지? 그러니까 A1에다가 여기는 이 D가 몇 개 있었겠니? N-1개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 2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2부터 N까지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N-1개의 D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해서 얘는 여기까지 총 D를 몇 번 더했어요? N-1번 더했어요.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나요? 여기는 얘가 되네요. 라고 얘가 되네요. 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봐봐. 이제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게 뭐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결국 뭐가 됐다? A 플러스 N-1 D가 됐다. 결국 내가 일반항을 알기 위해서 일반항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몇 개? A라는 거랑 D라는 거랑. 그지? 두 개.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얘가 지금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야, 얘들아.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만 얘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난 몇 개 알아야 돼? 두 개 알아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첫째 항 무조건 알아야 되고 첫째 항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또 뭘 알아야 돼? 그렇지. 요 차이를 알아야 돼. 요 차를 공통된 차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공차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요 D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요 D라고 하는 걸 공통된 차라고 해서 공차.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렇죠? 그 마실 거 그거 아니에요. 공차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B는 공비라고 부를 거거든. 오케이? 공통된 차라는 뜻이 공차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봐봐. 내가 두 개의 항을 알면 두 개의 항을 알면은 일반항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얘 1번 첫 번째로 얘는 첫째 항이 3이에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얘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등차 수열을 구해주세요. 요거의 일반항 AN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그냥 그대로 AN이라고 하는 거는요 해서 첫째 항은 3이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1의 공차가 얼마였습니다? 2였습니다. 라고 해서 얘는 2N에다가요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요번에는 이렇게도 한번 줘볼게요. 만약에 A2가 5였어요. 이렇게 준 거야. 이해하나? A가 5였어요.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게 8이었습니다. 이렇게 줬대 나한테. 오케이? 다시 A2가 5였고요. A3이 얼마였다? 8이었다.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나한테 몇 개의 항을 준 거예요, 지금? 2개 항을 줬어. 근데 AN이라고 하는 수열은요, 얘는요, 등차라고 준 거야. 얘는 등차였어요. 이렇게 지금 주고, 그냥 마찬가지로 AN이 뭔가요? 이게 지금 현재 궁금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가만히 봐봐.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니? 2번째 항이에요. 여기는 얘 몇 번째 항이에요? 3번째 항입니다. 그럼 얘랑 얘의 차이가 즉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는 거겠지. 그럼 얘 빼기 얘 한 결과가 공차겠네. 그지? 그럼 여기서 난 뭘 얻을 수 있어? 공차가 얼마구나?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보다 거기 있는 A1이라고 하는 첫 번째 항은 공차만큼 작겠죠. 그죠? 그럼 A1은 얼마구나? 2구나.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럼 2개가 나온 거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다? AN이라고 하는 거는요. 2에다가요. 더하기 N-1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또 정리해주면 3n-1 뭐 이렇게 되겠죠. 얘 일반항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좀 커지면 봐봐. 일이 좀 커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A20이라고 하는 애를 준 거야 나한테. A20이라는 게 얼마라고 할까? 4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A50을 준 거야 갑자기. A50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 줬냐면 101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줬어. 이렇게 준 상태에서 나한테 뭘 얻어내래? 일반항 AN을 얻어내래. 그리고 여기는 얘는 여전히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한테 전제를 깔고 있었어. AN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오케이? 되게 많습니다. 잘 봐봐 얘들아. 얘랑 항 몇 개 차이 나요? 30개 항 차이 나지. 그럼 결국 얘랑 얘의 차이는 몇 차이라는 소리야? 30D 차이 난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실제로 몇 차이 나니? 60 차이 나죠. 아, 그러니까 D가 얼마구나? 2구나. 이렇게 구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더 일반적인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푸는 걸 더 선호하긴 하거든. 나중에는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너희도. 근데 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 봐봐. 어차피 일반항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세워진다며. 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건 첫째 항이랑 어차피 뭐래매? 공차래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는 얘 몰라. 이거 몰라. 수학에서 모르면 이렇게 똑같이 가정해놓고 그냥 식 2개 만들어서 풀면 된다고 했었지.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자. A20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 A 더하기 뭐야? 19D가 되거든. 맞니? 그치? 얘가 얼마래? 41이래. 이런 식 하나랑 그 다음에 또 얘는 뭐야? A 더하기 49D가 되겠죠? 얘가 얼마래? 101이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요거 2개를 내가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그치? 요거 2개 연립해주면 내가 A랑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구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2개를 빼봅시다. 여기서 이걸 빼봐요. 그럼 AA 사라질 거고 얘랑 얘 빼니까 뭐가 돼? 30D가 될 거고 여기서 얘에서 얘 빼니까 뭐가 돼? 60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그 식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D가 얼마다? 2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럼 D가 2였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뭐가 되겠어? 2를 집어넣어. 얘가 얼마가 돼요? 38이 됩니다. 그럼 A가 얼마였다는 소리야? 3이었다는 소리야. 맞아요? A가 3이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일반항은 뭐가 될까요? 3 더하기 n-1,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얘는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앞에 위에 있던 여기는 얘랑 완전 똑같은 거였네. A를 안 구해도 사실 구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A를 구하는 거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A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랑 D.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첫째 항과 공차만 빠르게 구한 다음에 요거 구한 거 집어넣어 주면서 일반항 완성시켜 주자.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한테 몇 개의 항을 줬어? 2개의 항을 줬다. 이거는 뭘 줬다라는 소리야? 2개의 뭘 줬다? 식을 줬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오케이? 나한테 2개의 식을 줬어. 이거 가지고 2개의 식 줬으니까 요거 가지고 연립해서 A랑 D 구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2개의 항을 줬다. 난 2개의 식을 줬고 2개의 식을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가정해 놓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일반항을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등차 수열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일반항 구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등차수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등차수열의 일반항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AN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라고 했어? A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A 더하기 N-1D라고 했거든. 그지?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전개해 볼게. 그럼 DN 더하기 A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D가 될 거야. 그지? 그럼 여기는 얘를 뭐의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면 N의 식, 그러니까 N의 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여기는 요 식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니?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n에 대한 1차식입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 맞아? 1차 다항식입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1차 다항식.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an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봐봐. 여기는 얘가 a라고 하자. an 플러스 여기는 이거 통째로 얘를 그냥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현재 1차식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n에 대한 1차식을 발견하면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여기는 얘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n에 대한 1차식이 됐어? 그럼 얘는 무조건 등차 수열인 거야.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n에 대한 1차식이 됐어요? 그럼 얘는 무슨 수열입니다? 반드시 등차다. 얘는 등차 수열이네 라는 요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AN이 이렇게 돼 있으면 등차 수열이다. 그 중에서 여기는 얘가 N 앞에 있는 개수죠. N 앞에 있는 개수. 여기는 얘가 어디서 온 N이? 여기서 온 A예요. 여기는 이 N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됩니다? 얘가 공차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렇다고 여기는 얘가 첫째 항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오케이? 그냥 얘가 공차일 뿐이야. 그 정도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소리야. 봐봐. 뭐 해볼까? A3이라고 하는 게 11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 다음에 A 뭐 7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까? 아니야. 그래 괜찮겠다. 21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N이 등차래요. 마찬가지 등차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은 AN을 그냥 뭐라고 놓고 AN 플러스 B 정도로 놓고 그냥 시작하는 거야. 아예. 등차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케이? 됐나요? 그러고서 넣는 거지. 3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뭐가 돼요? 3A 더하기 뭐가? B가 뭐가 됩니다? 1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7 집어넣어. 7A 더하기 뭐가? B가 뭐가 됩니다?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 합니다? 뺍니다. 아래에서 위에 거 뺄 거예요. 그래. 별로 안 좋네요. 이게 4A가 뭐가 돼버렸어? 10이 돼버렸어. A는 뭐가 됩니다? 2분의 5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2분의 5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어서 또 B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긴 얘가 뭐다?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알았죠? 다시 n에 대한 1차식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기가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등차 수열이라면 반드시 성립하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등차 수열이라면 봐봐. 여기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있었어. 요거 세 개만 딱 가지고 있는 어떤 수열이 있었대. 세 개만 가지고 있는 수열이 있었대. 근데 여기는 얘가 이 순서로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봐봐. 여기는 얘의 차이와 여기는 얘의 차이가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x-a가 뭐가 된다? b-x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니까 2x가 뭐가 됩니다?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은 뭐가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2로 나눈 걸 가지고 우리가 a랑 b의 평균이라고 하고 더 정확한 용어로는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얘랑 산술 평균이 된다. 가운데 값이 된다. 얘가 무슨 수열일 때만? 등차 수열일 때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요 항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항이라는 의미에서 등차 중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등차 중항을 구할 때는요. 그냥 양변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요런 것까지.
그리고 뭐 이것도 쓸 수 있어야겠지. 얘 몇 배가? 얘 2배가 이거 더하기 이거입니다. 요거 두 개의 식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 두 개의 식 되게 중요한 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 개의 수열이, 세 개의 이 항들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거의 2배가 이거 더하기 이거다라고 내가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아니면 이거가 2분의 얘 더하기 얘다. 얘는 얘랑 얘의 산술 평균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여기는 얘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수열에서 배우고 싶은 것들, 이것도 예제 하나만 좀 들어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었어. 여기 x래. 그 다음에 여기 얘가 뭐 7이래. 이렇게 돼 있어. x가 얼마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만 문제를 딱 주잖아? 그럼 x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무슨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래서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제 전제에서 이거 세 개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버리면 그때는 여기는 얘가 2분의 뭐가 됩니다? 3 더하기 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거 몇 차이 나요, 얘들아? 4 차이 나죠? 그럼 이거 몇 차이 나겠어? 2 차이 나겠지? 그럼 얘가 5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굳이 뭐 무조건 이걸로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쨌든 지금 봐봐,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문제를 풀 건데, 오케이?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박아놓고 갑시다. 일단 등차 수열에 뭘 구할 수 있어, 얘들아? 일반항은 구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 a 더하기 n-1d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뭐가 생길 거냐면 공식들이 생길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공식 하나 나오고요. 등차 수열의 합에서 공식 2개 나옵니다. 그다음 등비 수열에서 공식 하나 나오고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 공식 2개 나옵니다. 공식들이 되게 늘어나요. 그다음 시그마 들어가면 공식이 갑자기 막 한 5개씩 늘어나. 오케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공식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기억해놨으면 좋겠고, 당연히 공식들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수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했어. 어떤 규칙인지도 모르고 풀 수 없다는 소리예요. 항상 어떤 규칙인지 먼저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이가 지금 너무 졸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봅시다.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서 좀 간단히 적용 좀 해볼게요.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는 거는. 천천히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부터 가볼게요. 뭐 확인 체크 문제부터. 다음 등차 수열이라고 등차라는 규칙을 나한테 주고 있어요. 그죠? 등차라는 규칙을 주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5씩 차이 나는 걸 보니까 공차가 5였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첫째 항은 2였으니까 일반항, 첫째 항은 그냥 2였고 공차가 얼마였다? 5였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너스로 일반항도 구하고 가자. A에는 뭐가 될까요? 2 더하기 n-1의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다? 5n-3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죠? 두 번째 거. 여기 있는 얘는 얘 n에 대한 몇 차식이구나, 얘들아. 1차식이구나. 1차식이면 얘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얘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어?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는 거지. 그 첫째 항이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공차는 항상 뭐라고 했죠, 얘들아? n의 앞에 있는 개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공차는 -2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됐나요? 공차가 -2면 그럼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째 항이 -1이죠. 두 번째 항은 얼마예요? 그렇지, -3이지. 그 다음 -5. 그 다음 -7. 그러니까 2씩 해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차이가 일정한 거지, 결국은. 그러니까 차이가 무조건 양수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오케이? 그 차이가 그래서 똑같습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았죠? 다음 넘어가서, 자, 다음 수열의 일반항과 10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돼 있네. 첫째 항과 공차를 줬어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AN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얘들아 2 더하기 n-1 곱하기 3입니다.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결과가 3n-1입니다. 이거까지
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합의 가장 기본적인 틀, 가장 기본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기본 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AN 자체를 N에 대한 몇 차식 입장에서 1차식 입장에서 바라봐도 충분히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 얘들아. 봐봐. 1차식 입장에서 바라봐봐. 얘 공차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3n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뭐가 됐대? 2가 됐대. 그럼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1 빼줘야겠지? 오케이? 요렇게 그냥 바로 구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도 같이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첫째 항 공차가 얼마예요? 가만 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기본 틀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 7 더하기 n-1에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여전히 기본 틀, 기본 주어진 틀 가지고 계산한 거고 얘도 1차식 입장에서 바라보자. 1차식 입장에서 공차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n 먼저 써놓고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상수항은 첫째 항이 몇이니까? 7이니까 1 넣었을 때 7 나오고 싶었어? 플러스 10이면 좋겠구나. 결과는 어차피 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아요. 됐습니다. 다음 5번 가보자. 5번. 자, 다음 등차 수열 안에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넣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얘랑 얘 등차 중항의 의미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얘랑 얘의 평균값. 이거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3이겠죠?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얘랑 얘 평균값. 얘랑 얘랑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잖아. 그지? 마이너스 14,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애시당초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얘랑 얘 차이 몇 차이 나요? 마이너스 10 차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요 한 칸은 마이너스 5겠지. 마이너스 5구나. 마이너스 5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로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 같은 경우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차이가 얼마니 얘들아? 12잖아. 그럼 요 한 칸이 얼마였겠어? 4 차이 났겠지. 그지? D가 4였어. 그러니까 얘는 7, 그다음 1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등차 중앙만 해서 구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구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에서 10번째 항 선생님이 안 구하고 넘어가네요. 이거 안 구해도 되죠? 그냥 10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그렇죠? 넘어가요. 필수 이제 3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여기는 얘는요. 다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었어. 마찬가지야. 나한테 어쨌든 일반항, 여기 등차 수열, 등차라는 규칙, 여기 있는 얘를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등차 수열에 맞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좀 이따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에 등비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등비 수열을 배웠을 때 또 등차처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쟤는 등비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비라는 규칙에 맞게 해주는 거고 얘는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니까 등차라는 규칙에 맞게 해주는 거고 좀 전에 선생님 칠판 한가득 이렇게 써놓은 건 등차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을 때 이야기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가보자. 자, 그래서 여기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된다며. 그지?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3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면 얘는 5 더하기 뭐가 됩니다. AN은 5 더하기 n-1 곱하기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n에 대한 1차식 입장에서 저기는 쟤를 바라본다면 얘는 AN이 뭐가 되는 거야? 일단 3n부터 시작하는 거고 첫째 항이 5가 되니까 플러스 2였으면 좋겠지? 이런 느낌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1차식 입장에서 바라보자, 이제는. 오케이? 1차식. 너희는 이제 연습할 때 두 가지 다 해줘야 된다. 그렇죠? 둘 다 필요한 얘기입니다. 자, 공차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AN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그렇지. 자, 여기로 가볼게요. AN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9. 그렇지. 좋아요. 요거. 아이고, 얘는 뭐야? 얘는 첫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몇 개의 항 차이 나요? 4개의 항 차이 나죠. 얘는 총 몇 D 차이 나는 거야? 4D 차이 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몇 차이 나요, 실제로? 16 차이 나네, 그지? D가 얼마였구나? 4였구나. 그럼 끝났어. A에는 뭐가 될까요? 4n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저런 식으로 풀리진 않으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 요거 한번 볼게. 요거 봐봐. 2와 406 사이에 100개의 수 A1과 A100을 넣어서 102개의 수열 102개의 수열 중에서 얘가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었을 때 이 수열에 뭘 구해달래? 공차를 구해달래 나한테. 그지? 그럼 봐봐. 여기 지금 100개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요 공차는 몇 개 있었을까? 101개 있었겠지. 그죠? 여기까지 놓고 보면 요 전까지가 몇 개였겠어? 100개였을 거야. 그죠? 그거 하나 더 더한 거니까 101개의 공차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요거 이해돼요? 그 숫자 찾는 거 혹시 어려우면은 지금 말해요. 오케이?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01D가 뭐가 되는 거야? 얘 빼기 얘가 되겠다. 그지? 404가 되는 거야. D는 얼마였구나? 4였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죠? 넘어가고요. 필수 이제 4번으로 가봅시다. 2번에는 잘 봐봐. 2번엔 이렇게 주어져 있어. 네 번째 항이 얼마입니다? 23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44래요. 그럼 얘도 이렇게 보면 좋겠다. 여기는 얘 이렇게 봐봐. 그럼 뭐야? 몇 개 항 차이 나요? 3개 항 차이. 그래서 3D 차이 난다는 소리고. 얘랑 얘 실제로 몇 차이 나니? 21 차이 나네. D는 얼마였어? 7이었어. 그치? 그럼 얘 일반항 먼저 계산해 보자. 1차식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7n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여기까지. 그럼 여전히 상수항이 있는 건데 첫째 항은 내가 현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뭘 알아? 네 번째 항을 알지 않니? 그럼 4를 넣어. 오케이? 4를 넣어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23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그렇지. 여기 마이너스 5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공차만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첫째 항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첫째 항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첫째 항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1 넣으면 되겠죠. 1 넣으면 얼마예요? 2입니다. 첫째 항은 2가 되고 공차는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정석 풀이 방법을 알려줄게. 정석 풀이 방법을 무시하면 안 돼서 정석 풀이 방법을 알려줄게. A4가 얼마래? 23이래. 그럼 얘는 A 더하기 뭐야? 3D가 23이야.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A7이 얘가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6D가 될 거예요. 얘가 얼마란 소리야? 44란 소리야. 요거 이해되니? 됐어? 왜?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AN을 뭐라고? A 더하기 N-1D라고 놓은 거잖아, 얘들. 그죠? 그럼 여기다 N 대신에 뭐 넣은 거고, 처음에? 4 넣은 거고, 그 다음 뭐 넣은 거야? 7 넣은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A랑 D에 대한 뭘 풀 수 있어? 연립방정식 풀 수 있다고. 연립방정식 풀면 A랑 D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 방법대로 푸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게 정석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가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정말 많은 풀이들이 있어요. 그다음 50번째에 궁금하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냥 50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럼 350 빼기 5니까 345가 되겠죠? 얘는 340. 그 다음에 562는 몇 번째 항인지 구해달래. 그럼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 562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n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였을 것 같네요. 그죠? 해서 얘 넘어가니까 567이 될 거고. 얘가 지금 7n인 거잖아. 그지? 됐어? 얘는 n이 얼마였구나? 81이었구나. 이렇게. 두 개 약분해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해줘서 81이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81번째 항이었군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또 요런 식도 나와요. 봐봐. 6번 봐봐. 등차 수열 AN의 3항과 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무슨 얘기일까 이거? 요 말 자체가 무슨 말일까? 요거. A3이랑 A8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대. 맞아요? 이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뭐라고? 마이너스 4래. A5는 얼마래? 마이너스 4래. 오케이?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얘들아,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그지? 2개 있어.
알아야 되는 게 두 개 있다는 거는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이 몇 개, 주어진 식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 두 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을 항상 나한테 식을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그 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그럼 요거 무슨 식이에요? 요거는 a 더하기 2d라고 하는 애가요. 마이너스 달아주고 a 플러스 7d예요. 이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여긴 얘도 a 플러스 4d라는 애가요. 마이너스 4예요 라는 이런 식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써서 요거 두 개를 뭐 해주면 연립해주면 충분히 또 a랑 d 구할 수 있겠죠. a랑 d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런 느낌으로 연립방정식 자꾸 풀어가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어쨌든 나는 몇 개를 알아야 된다? 두 개를 알아야 된다. 그 두 개를 저런 식으로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됐습니다. 다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어쨌든 내가 등차 수열이다, 뭐 등차 수열이다. 여기는 얘가 궁금해, 일반항이 궁금해. 그럼 내가 해결하고 싶은 건 결국 첫째항과 공차만 알면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인데 결국 난 두 개의 식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고 나한테 몇 개의 식을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두 개의 식을 던져주고 있는 중이야. 여기는 얘도 하나의 식인 거고 여기는 얘도 하나의 식인 거야. 이 식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 플러스 d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a 플러스 2d라고 쓰면 됩니다. 됐죠? 여기는 얘가 뭐가 된대? 마이너스 18이 된대. 또 여기서는 a 플러스 몇 d? 그렇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5d 좋아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38입니다. 여전히 나한테 식 몇 개 줬구나? 두 개 줬구나. 연립하면 a랑 d 다 구할 수 있겠구나. 됐나요? a랑 d만 구해지면 일반항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어때요? 나한테 뭘 줬구나 이번엔 a 플러스 뭐가? 8d가 뭐가 된다? 7배의 뭐가 된다? a 플러스 4d가 된다. 이렇게 이거식 하나 준 거고 또 a 플러스 2d 플러스 a 플러스 6d가 얼마가 된다? 8이 된다. 이렇게 또 두 개씩 준 거야. 그럼 또 마찬가지 연립해서 a랑 d 구해주면은 a랑 d를 아니까 이제는 일반항 구할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궁금하면 난 몇 개만 알면 되고 두 개만 알면 되고 두 개만 알면 되니까 나는 문제에서 자꾸 뭘 줄 거야? 식 두 개를 줄 거야. 그 식 두 개만 너희가 잘 얻어갈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식 두 개를 잘 연립해서 풀어주면은 되게 편하게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비례식으로도 줘요. 오케이? 비례식으로도 줍니다. 이 비례식 준 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겁니다라는 등식으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이런 식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6번 가보자. 필수제 6번. 이제는 일반항을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을 해달라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 AN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 항이 얘고 그다음 10번째 항이 뭐다? 73이다 이렇게 줬어요. 여전히 나한테 몇 개 줬어? 두 개 주잖아. 항상 두 개 주는 거야. 그지? 얘를 식으로 표현해서 A 플러스 2D가 얼마다? 94다. A 플러스 9D가 얼마다? 73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연립해서 풀어도 된다고 해서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도 괜찮다? 여기 몇 차이나? 7D, 그지? 7D. 7D가 여기는 얘 실제로 뭐야? 마이너스 21이네. 맞아요? D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D를 구해둔 다음에 AN을 뭐라고? 마이너스 3N이라고 해놓고 여기다 3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싶어? 94가 나오고 싶어.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 3 넣으면 마이너스 9잖아. 근데 얘가 94가 나오려면 얘가 뭐가 돼? 플러스 103이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되면 일반항이 그냥 한 방에 빵 튀어나오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은 거고 정석적인 방법을 가지고 A랑 D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도 괜찮은 거야. 오케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방법을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제처럼 꼭 정석적인 방법을 써야 될 때만 정석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풀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어서 푸는 거고 연립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고 이렇게 내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편하게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항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입니다. 이렇게 구했어. 여기는 얘가 뭐래요?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요? 이게 궁금한 거야.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하다는 건 뭐가 궁금하다는 소리고 n이 궁금하다는 소리고 여기 얘가 어떤 상태일 때
음수가 되는 이런 상태일 때 n값이 궁금하군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갈게요. 얘는 103이 뭐가 됐어? 3n 이렇게 됐고요. 그럼 n 3으로 나눴더니 얘는 몇이에요? 34인가요? 34점 얼마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35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군요.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찾아가면 됩니다. 맞죠? 이런 건 어때?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10-10번 문제 지금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어떻게 접근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런 식 하나 준 거고 이런 식 하나 준 거니까 두 개의 식 줬구나. 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완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 그죠? 그래서 그거 구하러 갑니다. a 더하기 6d가 얼마래요? 24래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볼게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a 15니까 a 더하기 14d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8 곱하기 a 5니까 a 더하기 뭐가 됩니다? 4d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연립하면 a랑 b가 나올 거예요. 얼마 나왔니? A 얼마래? A 6이래. B가 얼마래? 3이래. 이렇게 나왔대. 믿고 갑시다. D가 D죠. 오케이? 그럼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3n 플러스 3 이렇게 되게 되죠. 됐습니다. 3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차례? 야, 이거 뭐 잠깐만. 맞네요. 자, 이제 뭐 할 차례야? 여긴 얘가 200보다 처음으로 커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3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뭐보다 200보다 커지는 n값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3n이 뭐가 되는 197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n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겠어요? 65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이 됩니다? 66번째 항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2개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개인가 3개인가 남은 것 같은데 천천히 봅시다. 보자. 이번에는 봐봐. 표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 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줄이랑 세로줄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룬댔어. 그러니까 요거 요대로 등차 수열, 요거 등차 수열, 요것도 등차 수열, 요것도 등차 수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 봐. 맞아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일단 봐봐. 여기는 여기에서는 문자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여기는 얘에서 문자 몇 개 있어? 1개 있어. 여기서 문자 몇 개 있어? 1개 있고 여기서 문자 몇 개 있니? 2개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얘랑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죠? 오케이? 근데 등차 중앙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선 등차 중앙으로 가볼게요. 이거 얼마에 2개 더하면? 36이죠? 반으로 나눠주니까 얼마가 됩니다? 18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다음 여기는 얘는 등차 중앙으로 접근하기보다 그냥 10 증가한 거니까 10 증가해서 얘가 얼마가 됩니다? 35가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됐죠? 됐습니다? 10 증가 10 증가.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몇 떨어졌어? 2 떨어졌어. 여기 몇 떨어지겠어? 2 떨어지겠지. 그럼 B가 얼마 되겠어? 3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랑 등차 중앙으로 접근해도 괜찮고 아니면 요거 2개가 10 차이 나니까 5 차이 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얘가 26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식 만들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세 개의 수라는 개념이거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세수 세팅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수를 A라고 둡니다. 두 번째 수를 A 더하기 D라고 놓을게요. 세 번째 수를
A 더하기 2D라고 놉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오케이? 등차 수열을 이룬 세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가운데 수를 A라고 놓고요. 얘를 A 더하기 D라고 놓는다면 얘는 A 빼기 D라고 놓을 수 있겠지? 맞아요? 이것도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가 됩니다. 여기 이 차이가 D, 이 차이가 D, 이 차이가 D, 이 차이가 D 이런 거.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뭔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 두 번째 게 더 대칭성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내가 세팅을 할 때 1번이 선호될 것 같니? 2번이 선호될 것 같니? 얘는 2번이 선호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팅을 할 때는 요 2번을 보통 선호하는 편이에요. 선호한다는 건 무조건은 아니고 그냥 대부분은 요거 선택하는 거고 어쩔 때는 또 얘가 더 편할 때도 있어 사실은. 대부분은 여기 있는 요 2번 형태로 세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입니다. 그다음 곱이 192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세팅하고 가볼게요. 첫 번째 수 A랑 A 더하기 D랑 그 다음에 세 번째 A 더하기 2D 이렇게 세팅해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얘네 세 개 다 더한 거니까 뭐가 되겠어? 3A 더하기 3D가 되겠지. 얘가 얼마래? 18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래 어떻게 돼? A에다가 A 더하기 D에다가 그 다음 또 뭐야? A 더하기 2D까지 이렇게 곱했더니 얘가 뭐래? 192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랑 뭐 할 거야? 이제부터 연립할 거야. 천천히 가보자. 자, 요거는 일단 3으로 약분이 되니까 A 더하기 D가 얼마군요? 6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얼마야? 6이네요.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D 더하기 D라고 봐도 괜찮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A는 뭐예요? 6 빼기 D예요. 여긴 얘가 뭐라고? 6 빼기 D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게 지금 뭐다? 19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는 얘는 6이랑 약분했어요. 얼마가 돼요? 3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전개하니까 36 마이너스 D제곱이 32가 된다는 뜻이고 그럼 D제곱이 4가 된다는 뜻이니까 D는 뿔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럼 D가 2다 라면 D가 2였어요 라고 한다면 A는 얼마가 되고요? A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D가 뭐였을 때? 마이너스 2였을 때 라면 A는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요 상황이라면 얘가 4였다는 얘기고 얘가 6이었다는 얘기고 얘가 뭐였다는 얘기야? 8이었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상황은 어때요? 얘가 8이었고요. 얘가 6이었고요. 여긴 얘가 4였습니다. 결국 똑같죠? 결과는. 그래서 그냥 요 세 수는 뭐가 됩니다? 4랑 6이랑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방법으로 세팅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 자, 얘는 A-D,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 플러스 D라고 세팅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 자체가 이거 세 개 더한 건데 이거 세 개 더하니까 뭐가 되니? 3A. 어우, 개깔끔. 맞아요? 그럼 A는 얼마였구나? 6이었구나. 아, 얘가 6이었구나. 여기 얘가 6이었구나. 여기 얘가 6이었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개 곱한 거. 그래. 6 곱하기 뭐가 되겠어? 6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6 더하기 D가 될 거야. 얘가 뭐래? 191에.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요 계산이랑 똑같죠. 맞아? 저기 저 계산이랑 완전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약분해서 D 제곱이 또 2가 될 거고 뿔마 2가 될 거고 D가 뿔마 2가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훨씬 더 편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차수열. 그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 세팅하는 방법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세팅. 내수래.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뭐겠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이렇게 하면 여전히 뭔가 없어. 뭐가 없어? 대칭성이 없어. 그지? 대칭성이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몇 개니까 홀수개니까 대칭성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지? 홀수개니까 가운데 걸 A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몇 개니까 짝수개니까 이 상태로 사실 대칭성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세팅하는지 잘 봐봐. 얘는 A 더하기 D라고 세팅합니다.
얘는 A-D라고 세팅해요. 오케이? 대칭성 때문에. 그럼 얘 공차는 뭐가 되는 거야? ED가 되는 거야. 맞아요? 여기서 ED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음 건 뭐라고 세팅하면 되겠어? A 플러스 3D. 얘는 A 마이너스 3D. 이렇게 세팅하면은 이렇게 네 개로 세팅하면 여전히 등차 수열을 이루는 내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도 뭐가 선호됩니다? 밑에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선호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네 개의 수는 이렇게 세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5개의 수는 어떻게? A 빼기 D, A 빼기 ED, A 더하기 D, A 더하기 ED 이런 식으로 세팅하겠죠. 6개의 수는 A 빼기 D, A 더하기 D, A 마이너스 3D, A 마이너스 5D,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뭐 5개의 수나 6개의 수 이런 거 세팅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일단 요 정도만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3개의 수나 4개의 수는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편하구나 정도까지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네 수의 합이 36이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가운데 두 수의 곱이 처음 수와 마지막 수의 곱보다 72가 크다. 네 수를 구해주세요. 어떻게 세팅할까요? 두 번째 세팅으로 바로 가볼게요. 두 번째 세팅으로. 그러니까 A-3D와 A-D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3D로 세팅해 놓으면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는 4개의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걸로 세팅하고 문제 풀어보자. 자, 여기서 뭐해? 4개 다 더해. 얘 다 더했더니 어이구 뭐야? 4A네 그냥. 4A가 얼마다? 36이다. 이게 깔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뭐래요? 요거 두 개 곱이 요거 두 개 곱보다 72만큼 크댔어.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곱은 뭐야? 요거 두 개 곱은 A제곱 빼기 D제곱이 될 거고 요거 두 개 곱은 뭐야?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이 되겠다. 그죠? 여기는 얘는 얘보다 얼만큼 더 크대? 72만큼 더 크대. 됐습니다? 해서 A제곱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이거 넘어갑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8D제곱이 뭐가 되는구나? 72가 되는 거야. D제곱이 뭐구나? 9구나. D는 얼마야? 뿔마 3입니다. 얘들아, 뿔마 3이 의미가 있을까? 없어요. 뿔마 3 자체는 의미가 없어. 그냥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냥 3이었을 때는 얘가 얼마야? A 더하기 9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얘가 A 더하기 9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바뀌지. 이 순서가 뒤집어진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얘가 3이었을 때랑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실제로 수 자체가 바뀌질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야. 다시 넣어볼게. 그냥 플러스 3 넣어봐. A가 9였어요. 그럼 얘는 0부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0부터 시작해서 뭐가 돼? 다음 거는? 지금 뭐 하는지 알겠니? 근데 왜 대답을 못하지? 잠깐 놓쳤어.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제곱이 9가 됐잖아 지금. 그러면 얘가 D가 뿔마 3일 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게 D가 뿔마 3 나왔는데 2개 나왔으니까 답이 2개일 거야 라고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어차피 답은 하나일 거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지금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D가 뭐인 경우 보겠다고? 3인 경우 요거 보겠다. 오케이? 그럼 A가 지금 9였잖아. 저 4개의 수가 궁금한 거 아니야, 얘들아. 그죠? 4개의 수가 궁금하니까 여기서부터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하면 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D가 3인 경우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뭐겠어요? 0이겠죠? 그 다음 건? 6. 그 다음 건? 12. 그 다음 건? 1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럼 D가 마이너스 3인 경우 보자. 첫 번째 게 뭐가 돼? 그렇지. 그 다음? 간이 다르니? 같아요. 어차피 4개의 수가 궁금했던 것 뿐이지. 그죠? 4개의 수가 궁금했던 것 뿐이지 결과는 어차피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것도 답이고. 그러니까 D가 3일 때랑 마이너스 3일 때랑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D가 뿔마 3 나왔으면 그냥 3 하나만 넣고 답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됐어? 왜? 나는 이 대칭성 가지고 지금 만들었잖아. 이 대칭성 가지고 만들었잖아. 현재 상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쟤는 완벽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나 똑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부터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오케이, 오늘 수고했어요.